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데이터로 펀드 흐름으로 보는 2019년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요. 10% 이상 오르면서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삼성증권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1월 매수 대비해서 3개월 후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1월 매수 대비가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매수한 케이스입니다. 2019년에 일단 최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코스피 1월 수익률은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 꽤 많이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꽤 많이 들어왔던 때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1월 수익률이 4%였었고 3개월 후 2004년 데이터긴 하지만 3개월 후에는 1.7%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2012년에는 외국인이 1월 달에 무려 6조 원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1월 수익률이 7% 났었고요. 마찬가지로 3개월 후에는 주가가 하락한 모습. 2019년에는 4조 원 넘게 자금이 들어왔고 1월 수익률이 무려 8%. 그리고 3개월 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1월 이후에 대부분 보면은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은 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2017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1월 달에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일부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최근 들어서 대형주 쪽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하면서 대형주에 올라타면서 심리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있는 업종에 이번에야말로 뒤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점해 있는 절호의 찬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해 1월은 기해년 1월은 외국인 수급과 수익률 측면에서 이 조사한 이래로 가장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조금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오늘 펀드 한번 볼게요. 지난해보다 규모상으로 상당히 커졌다. 37조 원이나 증가를 했고 순자산은 500조 정도 됐고 역대 최고 규모로 펀드 자금이 몰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를 했던 부분은 있고 이제 증권사에서 주식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PB센터 통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만 해도 펀드로 운영을 하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이 자금은 다 어디 갔느냐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셀트리온 말씀드렸을 때 했던 거죠. 이제 셀트리온 2018년 초에 1%대의 셀트리온 국민연금 지분이 현재로서는 5%까지 올라온 2018년 10월 30날 기준으로 거의 4% 가까이 올라오면서 셀트리온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냥 살까요? 그냥 직접 증권사 계좌 터서 직접 살까요? 아니죠. 펀드로 통해서 사는 거 대부분이고요. 근데 지분도 셀트리온 지분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섹도 대부분 펀드로 매입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아주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규모가 약 한 500조 되는데 500조 운용하는데 지금 2018년 셀트리온 38만원 갔다가 지금 현재 20만원 하고 있으니까 이 지분을 거의 4% 늘릴 동안에 이 300명, 국민연금 운용 인력만 300명이라고 하죠. 이 300명이 거의 반토막을 낸 거예요. 셀트리온 4% 매입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말 많죠. 향후 수익률 측면도 있고, 고갈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금 운용은 제대로 못하지만 규모는 크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분명히 시도해봐야 된다.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도는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펀드가 어떻게 출입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지속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채권형들도 꽤 자금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은 글로벌 쪽으로는 자금이 많이 빠졌습니다. 선진국 쪽으로는 특히 북미 쪽으로 자금이 많이 4주 전 대비해서 이쪽으로 오는 최근 데이터고요. 자금이 지속적으로 미국 쪽의 주식은 빠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현재 많이 올라와 있지만 V자 반등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죠.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많이 왔죠. 우리나라도 그 수혜 국가 중에 하나고요. 최근 들어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형은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면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으면 이제 채권 가격이 좀 빠지는, 금리를 올릴 수 없으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죠.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진국 쪽으로 채권이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 그리고 글로벌 신흥국 채권들은 아무래도 이 자금 쪽이 글로벌로 모이면서 특히나 북미 쪽으로 모이면서 채권형 펀드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이 더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쪽으로 채권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자세히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펀드가 최근에 엄청나게 유행이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펀드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147조, 전년 말보다 무려 28조, 24%나 증가했습니다. 한번 터지게 되면 엄청나게 좀 위기가 올 것 같아요. 특별자산 펀드도 있고, 채권형 순자산도 103조, 7조 4천억 원 늘었다. 전반적으로 자금들이 부동산이 경기가 아무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직접 투자하는 쪽보다는 펀드 쪽으로 안전한 상품들로 많이 자금이 모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액티브, 국내 우리 주식형 직접 운용하는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일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형 MLF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유경 PSG 등은 증가를 한 반면, 자산운용사 이름이에요. 되게 잘하는 서울대 출신 5명에서 만든 그 자산운용 회사인데 지금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강호, 한국투자, 동양, 키움투자 운용은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국내 외국인 매매 동향, 지난주 약 12억 달러를 순유입시켰고, 최근 1년 동안은 많이 유출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유입된, 다시 내용이죠. 많이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펀드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아니면 10만원씩 적립식 펀드든 1억씩 매덕씩 운용하시는 분들이든 펀드는 다 하실 텐데요. 아마 이런 트렌드도 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 신영증권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설정액이 이 신영 밸류 고배당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거의 펀드계의 대부격이죠. 2007년 설정일도 오래됐고요. 수익률도 설정 이후로 200%, 그리고 꾸준하게 3년 동안 15%, 5년 동안 37%.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신형 밸류 고배당을 추천드려도 사실 크게 욕 안 먹는 그런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선방한 모습이죠. 다른 펀드들 20% 넘는 것들도 있고, 근데 보통 수준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2번도 한때 붐을 일으켰던 신형 마라톤, 그래서 2조, 그다음에 8,900억 수준으로 1, 2위를 하고 있고요. 3번은 정말 전 국민들을 가난에 빠뜨린 메리츠 코리아 펀드입니다. 설정이 아직도 이렇게 크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13년 설정에서 지금 6년 지난 시점에 21%고요. 3년 혼자 유일하게 마이너스 19%입니다. 전무후무한 마이너스 펀드예요. 그리고 1년 수익률도 보시다시피 제일 많이 빠져 있고요. 근처에 얻는 6개월 마찬가지, 1년 수익률 마찬가지. 이거는 당장 환매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 존리 이분이 잠깐 절대 사지 말아야 될 펀드, 메리츠 자산 운용이네요. 잘못 썼네요. 대표 한국인 가난 내지려고 작정한 듯. 이분이 이제 존리 대표, 메리츠 방금 요 펀드에 운용하시는 이 존리 대표 인터뷰 내용인데 읽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읽으면 화가 날 것 같아서. 이제 객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펀드를 권유했을 경우에 손사래를 치는 경우에 대부분이 이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요새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던데,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혼자 독보적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바로 환매를 하시거나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펀드들은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 개인이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마이너스 나오는 것들은 뭐 중소형주 했을 경우에는 변동이 크겠죠. 이제 설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소형주 섹터가 올라올 때는 한 번씩 신경 안 쓰시고 담아놓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펀드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펀드 규모는 삼성이 제일 큽니다. 어쨌든 저희 한두 개가 국내 주식형으로 신형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다 합계를 냈을 경우에는 삼성과 미래에셋 전통적인 강호들이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종목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자료예요. 2019년 2월 1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증권이 유망하다고 하는 종목들을 뽑아놓은 레포트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LG화학이 있고요. SK텔레콤, 삼성 SDI, 제 자료에 있습니다. 삼성 SDI도 22만원 밑으로는 묻지마 매수, LG화학도 33만원 밑으로는 묻지마 매수,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고요. 현대건설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카카오는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대림산업도 제가 해드렸던 종목을 이제서야 추천하고 있네요. 메리츠화재가 있고 LS산전도 있고 효성도 지금 와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보시면 5G SK텔레콤이 있는데 이제 5G 자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장기 보유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LG화학도 실적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모습, 카카오는 우버와 IPO 다른 기업 가치 재평가, 현대건설은 뭐 꾸준하게 2019년 내내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비중을 좀 많이 실어도 될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테마가 섞여 있기 때문에 기승전 건설, 부동산 경기와는 좀 반대로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금 마련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삼성중공업은 수익을 내고 나온, 대림산업도 마찬가지, 현대건설과 비슷한 뭐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지만 글로벌하게 플랜트 쪽에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적극적으로 볼만하고요. 효성은 배당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차트 쪽으로 보시면 현대건설이 눈에 띄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2019년 내내 아마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 효성도 배당락 이후에 실적이 올라오면서 많이 상승한 모습이고요. 삼성 SDI는 대형주 수혜로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이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 SK텔레콤은 조금 부담이 있는 모습이네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LG화학도 대형주 쪽에는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타이밍으로는 진입하는 타이밍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두시고,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주 위주는 한 타임 지나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특히 바이오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바닥을 아주 오랫동안 다지고 있죠. 그래도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뭐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약간 도박성으로 담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담고 있습니다. 좀 사주세요, 여러분들. 네, 한번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